안녕하세요. 리뷰의 마음산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내용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이론이라는 챕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도 그 뒷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민낯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감정 속에는 사실 누군가와 함께 하려는 그런 아이와 같은 욕망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 욕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합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합일의 경험은 성숙한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그 성숙한 사랑이란 뭘 말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잘 사랑하는 걸까요? 무언가 잘한다고 얘기를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무언가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랑을 활동이라고 본다면 사랑은 어떤 활동일까요? 그럼 일단 먼저 활동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활동에는 어떤 목표와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는 그런 활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동기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빚이 있어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의 노예가 되어서 결정권도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에 쫓기면서 빚이 노예가 되어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활동이기는 하지만 수동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감정도 능동적인 감정과 수동적인 감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적인 감정은 행동이고요. 수동적인 감정은 격정이라고 강렬하고 갑작스러워서 억누르기 힘든 감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사실 성숙한 사랑이 아니고 수동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내가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준다는 것, 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준다,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한다, 이런 것들을 손해보는 것, 희생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 사회에는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것을 그저 하나의 교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에서 내가 분리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교환 가치로만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정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사랑이 교환 가치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면서도 내가 뭔가 손해본다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즐겁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밥을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더치페이를 하자고 말하기가 좀 무안해서 혹은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게 더 미덕인 것 같아서 그래서 밥을 사는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에서 친구에게 밥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라 함은 그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밥을 사주고 그런 물질적인 것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따뜻했던 순간. 그때는 누군가 꼭 무엇을 사주거나 받거나 그런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멋진 모습을 뽐내는 순간이라든지 비싼 그런 고급진 여행을 하던 시간들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런 따뜻했던 순간은 한겨울에 두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던 순간, 아니면 퇴근길에 전화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고 그랬던 순간들, 그리고 공원을 거닐면서 나누던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얘기들 나누던 순간들,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순간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누군가와 무언가를 공유하는 시간이 참 기쁜 사랑의 순간이 아닐까요? 자신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생동감이 더해가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도 생동감 넘치게 되는 일.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기쁘고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새로운 생동감을 탄생시키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죠.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생은 학생에게서 배우고 배우는 관객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정신분석가는 환자에 의해 치유됩니다. 단 그들이 서로 성실하고 생산적으로 관계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주는 사랑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헌신이 아닌 두 사람의 성실한 헌신이 있어야겠지만 상대방에게 받지 못할 그런 사랑에 두려워서 사랑을 주지 못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받지 못하도록 막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을 주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정리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어느 구절 하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반성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을 하는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런 자신의 무언가 소중한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는 것, 뭔가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들이 언젠가는 상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믿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참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에 취약한 그런 저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그 사랑이라는 흐름 속에 자유롭게 몸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받을까봐 다 주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마음을 계속 졸이고 계산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제는 제 자신을 좀 믿고
나 자신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볼까 합니다. 실전에선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사랑에 너무 늦은 것은 없겠죠? 여러분도 책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